안녕하세요. 보고한의원 이정훈입니다. 이번 치료 케이스는 재발하는 만성 방광염 환자의 치료 케이스입니다. 이번 케이스의 환자는 만성 방광염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인데요. 환자분은 만성 방광염으로 계속 항생제를 드시고 계셨고 증상이 심해 방광염으로 병원에 입원도 하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이셨는데요. 방광염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항생제를 드시면서 버텼고 최근에는 방광염 증상이 재발하는 주기가 2주 이내로 짧아져서 치료를 위해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방광염의 급성과 만성의 기준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1년에 3회 이상 세균성 염증에 해당하는 급성 방광염에 자주 걸리면 만성 방광염이라고 하며 또한 세균이 발견되지 않는 비세균성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경우도 만성 방광염에 해당합니다. 세균성 방광염인 경우에는 급성 방광염과 증상이 똑같고 비세균성 방광염일 경우에는 통증이나 피는 비치지 않고 빈뇨, 배뇨곤란, 잔뇨감 등의 배뇨 불쾌감과 때로는 후준감이 늘 따라다닙니다. 만성 방광염의 경우 배뇨통이나 빈뇨, 절박뇨가 나타나며 때로는 치골 상부에 통증이 있습니다.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야간에도 나타나며 치료 기간은 오래 걸리는 편이어서 서서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세균성 방광염은 인체 밖에 있던 세균이 요도를 통해 들어와서 증식하면서 발병합니다. 대부분 대장균이 원인입니다. 이번 치료 케이스의 환자분은 처음 내원 시에 저희 한의원에서 시행한 소변검사에선 아질산염과 백혈구가 검출되어서 방광염이 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의미하는 CRP 수치도 매우 높아져 있어서 방광염으로 인한 만성염증도 진행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의원에서 한약치료와 침구치료를 3개월 정도 하였고 치료 후 소변검사에서는 아질산염과 백혈구가 검출되지 않았고 CRP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치료 결과 방광염 증상은 소실되었고 방광염 특성상 3개월을 더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해서 침구 치료를 하였습니다. 만성 방광염이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외부 감염 질환은 크게는 세균성 질환과 바이러스성 질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세균성 질환과 바이러스성 질환은 병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흔히 접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은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호흡기의 체액을 통해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하게 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은 바이러스의 농도가 중요한 것보단 바이러스에 접촉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세균성 질환은 바이러스성 질환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농도가 중요한데요. 일정 농도가 넘어가면 질환이 발생합니다. 특히 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세균의 농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정상이지만 컨디션이 나빠지고 염증이 들어가면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의 농도도 늘어나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성 질환은 우리 몸에 하나라도 들어오면 병에 걸릴 수 있고 세균성 질환은 몸에 세균이 계속 남아있어도 병이 나타나진 않지만 몸에 염증이 높아져서 세균의 농도가 일정 이상 되면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광염과 같은 세균성 질환이 재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각 기관에 세균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우리 몸 어느 곳이든 미생물인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를 좋은 균, 나쁜 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좋은 균, 유익균과 나쁜 균, 유해균의 비율이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의 생식기 그리고 방광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좋은 균인 유익균이 잘 번식될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부학적 구조상 남성보다 여성이 염증이나 유해균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아서 여성의 요도 그리고 방광까지 좋은 균들보다 나쁜 균들,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더 많아지고 이러한 균들의 분포도는 잘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몸의 상태가 이러한 세균들이 증가하기 쉬운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면 세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늘어나고 방광 안에 방광염을 일으키는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 되면 방광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광염이 발생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면 방광염을 일으키는 유해균들의 농도가 감소되어서 일정 농도 이하가 유지되고 염증으로부터 방광이 회복하면 방광염의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방광염이 반복된다면 염증이 생길 때마다 항생제가 투여되고 많은 세균 중에서도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들의 농도는 작은 편이지만 항생제 치료가 반복되어서 방광염이 생겼다 치료했다를 반복하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균들의 농도가 늘어나고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들 중에도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의 비율이 많아지게 된다면 똑같은 방광염이라도 항생제의 세균이 죽지 않고 남아서 치료가 안 되는 방광염이 됩니다. 즉, 똑같은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는 항생제 치료에도 살아남는 것을 반복해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되어서 만성 방광염이 됩니다. 그러면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한 번에 다 없애도록 항생제 농도를 높여서 또는 여러 항생제를 믹스해서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광염을 일으키는 또는 다른 세균성 질환을 일으키는 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성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이 바이오필름입니다. 세균은 잘 번식하다가 자라기 불리한 형태가 될 때 다당체를 형성해서 인접 세균과 무리가 되어서 막을 이루는데요. 이것을 바이오필름이라고 합니다. 바이오필름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화장실을 쓰면서 청소를 잘 안 하면 변기나 세면대에 물때가 끼거나 심해지면 화장실 벽 타일에 하얀 시멘트의 줄눈에 검게 때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검은 때가 화장실에 사는 세균이 막을 만든 바이오필름입니다. 이러한 바이오필름의 형태를 잃은 세균들은 한번 생기면 깨끗이 없앴다 하더라도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장실 타일에 물때가 껴서 세균을 없애는 락스로 깨끗이 물청소를 했다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를 소홀히 하거나 잘 건조시키지 않아 습하게 된다면 다시 타일에 검게 물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균은 한번 군집을 이루게 되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세균이 다시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다시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타일을 검게 만들고 쾌쾌하게 만든 세균과 방광염을 유발하는 세균의 종류는 다르지만 세균으로의 특징은 유사해서 방광염의 경우도 우리 집 화장실과 같이 깨끗이 치료했다 하더라도 세균이 번성하기 쉬운 환경이 되면 다시 방광염을 유발하는 세균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고 만약에 바이오필름을 이룬 세균이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균들이라 한다면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서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거나 세균이 늘어나는 환경이 된다면 화장실 타일에 검게 때가 끼는 것처럼 방광 안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의 농도가 늘어나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방광염이 생기게 됩니다. 방광염의 치료에는 방광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법과 하복부 온도 상승 방법, 체액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치료에 이용합니다. 방광 안의 근육은 주름이 많이 있어서 소변이 차면 늘어나고 배뇨하면 수축을 합니다. 이런 방광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자주 하면서 약해지는데요. 방광의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 탄력 있는 방광을 유지하면 방광염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방광 기능을 치료하는 침구 치료와 방광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는 한약 등의 약물 치료와 방광의 주변 근육의 탄력을 높이고 코어 운동 등이 방광의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 힘있는 방광을 만들어줘서 세균의 증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염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체액의 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많이 복용한 후에 소변이 진하게 나오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소변과 혈액 그리고 림프액 등의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세균이나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방광염의 경우 한의학에서는 텍사와 절영, 복령 등의 이수약들을 사용하는데요. 배뇨가 잘 되고 체액의 농도를 낮추는 치료를 세균의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방광염 환자분들의 경우 적외선 체열 검사를 찍어보면 하복부의 온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방광염을 유발하는 세균들은 혐기성 세균들이 많고 혐기성균들은 주변 조직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복부의 온도를 높이는 침구 치료와 한약 치료 그리고 신부의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극초단파 같은 신부열 치료는 유해균인 혐기성균이 아니라 유익균 호기성균의 비율을 높여서 건강한 방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보고한의원은 대학병원 수준의 검사기기로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분의 병리를 해결하는 한약 치료로 많은 분들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환자분의 병리를 이해한 치료만이 만성질환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고한의원 치료 케이스였습니다.